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복습을 하겠어요. 청소년기의 발달과 특성.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제 끝났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특징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가장 핵심적인 신체 발달이 어디냐 하면 이제 성적으로 성숙하는 사춘기 시대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간 발달 주기에서 보면 가장 빠른 신체적 성장 시기는 출생 후에 1, 2년이지만 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성장을 우리가 간과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 신장과 체중도 급격한 변화를 일어나지만 생식기관이 이제 성숙해 가면서 성적 상징이 발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달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내면에서도 강한 성적 욕구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적응하는 데 부담을 갖는 시기다. 그리고 12세에서부터 14세까지는 여성이 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15세 이후로는 남성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죠. 18세부터 19세까지는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한 22세 정도가 되면 성장의 변화가 맞춰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제 논리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육신적 외모의 변화도 급격하게 변화되면 사고 방식이라든지 인지하는 능력이 이제 아주 확대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인지심리학자 삐아제 얘기를 했는데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인지 발달에서 이제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고 또 발전은 된다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에 위기를 맞이하게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한다.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때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아동기 때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고 이때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때 이제 사회적 이력이 발달함으로써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 정서적 특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기에는 이제 정서가 매우 강하게 변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정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이나 우리 기성세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서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중기에 이르면 초기보다 더 강렬한 정서를 느끼면서 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많고 후기 때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서 경험을 하면서 주관과 객관이 결합이 되고 자기와 사회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현실과 이상과 조화를 꾀하면서 이제 자의식이 완성돼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청소년 사회적 특성인데 또래 집단이
급속히 이제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점차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독립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같은 성을 가진 친구들을 삼는 것에부터 다른 성과 친밀해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남성과 여성 관계에 대해 탐색하게 되고 학습을 하기도 시작하는 시기. 또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 중에서 두드러진 점은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 영향을 받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자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동시에 동년배라든지 또 이 또래 집단들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래 집단에 대한 동조성을 이어져서 청소년기에는 친구에게 의존하고 친구의 언행에 동조하는가 하면 그들의 하는 말투,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어른들이 불안하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경향성이 눈에 띄게 커지는 시기다. 또 청소년기에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특징은 친교거든요. 그래서 친구와 잘 어울리게 되고 점차 사회생활은 관심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본능과 취미를 기초로 해서 자꾸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이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문제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들 그룹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노래, 연예인 기사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또래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가죠. 그래서 대부분이 대중음악과 콘서트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래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가죠. 그런가 하면 청소년 잡지, 대중음악, 텔레비전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등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편 안건을 제시해주고 대중문화는 청소년의 태도와 정서 반영 및 정서 표출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관련된 이제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청소년 육성 제도론에서 청소년 정책과 육성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 개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청소년이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정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개념적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다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청소년 정책의 특성이 있거든요. 정책의 주체는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또 국회, 대통령, 장관 등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권위가 있는 정부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여한 결정도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반드시 정부라는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고 있는 바 인간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항을 정부 기관이 주도하여 미래에 달성하고자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청소년에 관한 정책 또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과 청소년 활동의 지침을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청소년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을 만들고 또 시책을 통해서 밝힌 기본 방침, 또 청소년 관계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청소년에 관한 국가적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보면 김영모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환경, 스포츠, 또 상담 등을 청소년 정책의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에 대해 김성희 교수님은 가정 강화, 건강,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그 견해를 참고해 보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고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고 청소년에 의한 정책이라는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특성을 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이제 48년 정부가 세워지면서 시작했는데 80년대까지는요 사실은 전담 부처도 확실하지 않았고 또 관심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문제 청소년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선도를 한다든지 보호 육성하고 지도, 지원, 교정 등의 이름으로 관련 부처별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든 청소년 정책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이라는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능이나 수행되는 공간을 고려하면서 먼저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학교 안에 청소년 정책을 의미하는 학교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과 교육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내용을 이제 천정훈 교수님이 정리를 했거든요. 네 가지를 봤는데 첫째, 청소년 정책과 교육은 모두 주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은 정해진 학제에 따라서 6세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청소년 육성 정책은 9세부터 24세까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대상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정책의 전달 목적과 목표의 면에서 볼 때 양자는 모두 다 전인적 성장 또는 전인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유사성은 있으나 청소년 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중심으로 학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초적인 덕성, 체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정책은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중심의 각종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덕성을 쌓고 체력을 함양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한다는 이런 점의 차이가 있고요. 청소년의 균형 성장이란 측면에서 교육과 육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교육과 육성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수행의 방법과 수단인 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 청소년들 교과 과정에 따라서 정해진 학습 과목과 시간 과목별 전문 교사 또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형태를 갖지만 육성 영역에서는 사회를 주된 장소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운영 실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활동을 청소년 개개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체험하게 되어가고 또 숙달시켜로서 전문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참여하는 특성이다. 그래서 자격 제도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학교 안에서 학교 바깥에서 이렇게 교육과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육성은 청소년들이 생활권 또는 지역권에서 심신 단련을 하고 자질을 배양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 함양을 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도모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또 교육정책의 경우는 교육 과정에서 암기, 이해 위주로 학문을 수학하는 교과목 수업으로 이를 바탕으로 부분적인 특별활동 등의 학업 활동을 정책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청소년 육성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학교 공교육 제도와는 구별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등장한 이제 개념이거든요. 학문적 이론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교육 정책인 학교 교육과 충돌을 피하면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육성과 학교 교육의 개념적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들이 사회와 자연 속에서 수련터전에서 수련 거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체험과 숙달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요. 근데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과의 내용을 암기를 하고 이해를 돕고 실험을 통해서 학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적 능력을 배양시키고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학교 교육이 도덕적 능력 함양을 위한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육성에서와 같이 덕목 수련을 위한 정교한 장치를 가지고 시행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라는 이 과목을 이제 따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육성은 철학적, 역사적, 심리적 지식과 인간적 가마력을 경배한 사람,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죠. 그리고 연령과 생활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비해서 학교 교육은 과목별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가 연령과 학년 기준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육성의 수련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교류, 뭐 국제 교류까지 있죠. 청소년 문화 활동, 또 청소년 복지, 청소년들의 그 환경 개선, 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런 문제들 어떻게 그런 또 그들과의 상담, 이런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발달 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업무 수행 체계와 근거 법령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실히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그 다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이제 제도권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죠. 또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해주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청소년 활동 정책, 두 번째 청소년 복지 정책,
세 번째,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개념과 범주를 정하고 있고, 실행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 또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원리와 방대한 내용이 청소년 육성제도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죠.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육성의 개념을 여기 한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세요. 중간고사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등에서 배양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이런 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덕체를 고루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제도와 법적 제도를 청소년 육성제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를 보신 그대로 생활권 또는 이제 자연 속에서 여러 이제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자질을 배양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영위 봉사활동과 더불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복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 환경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려는 사회적 기능이므로 도덕적 능력 함양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련 활동과 같은 내용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노력을 해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비독적 영향이 클 때에 이것이 상쇄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지역의 환경, 가정의 환경, 학교의 환경, 또 바깥에 나왔을 때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의식주 등 생활 취향으로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로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고, 행동하는 것, 판단에 지침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청소년 육성은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정리를 해서 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성장과 발달의 조화를 돕고 또 지원해주고 전통 문화와 미풍양속을 전승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전통성을 이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 문제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비행이나 일탈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내면적인 고민, 갈등, 불만이 있거든요. 이 내면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접근으로 사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기능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행, 일탈의 경우는 그 청소년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전에 육성의 이념과 방향을 포용을 해서 올바른 삶의 길을 터득하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이런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도에 나간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룰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 활동인데,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들이 인간관계 조절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간관계 조절 능력을 함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자율적 도덕적 판단 성숙되는 시기에 있는 이제 청소년기거든요. 어른이 되어서 이를 교정이나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때에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조절 능력을 함양시켜 줘야 되고, 그런 이제 능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 성장해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